네, 기대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간단하게 공유 드리고, 혹시 박강현 선생님도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겹치는 거 없으면은 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디스코드에 올렸던 질문이 이제 그, 어, 박강현 선생님 답변도 네, 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깐깐하게 보니까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헬더랑 이제 민코스키 부등식 증명을 할 때 이거랑 이제 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증명을 할 때 먼저 헬더에서 얘랑 얘를 각각 이제 A랑 B로 놨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0 또는 무한대가 됐을 때는 증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0 또는 무한대가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일 때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라지 fx라는 친구는 이제 스몰 fx 함수를 얘로 나눠준 거. 그래서 라지 gx도 마찬가지로 스몰 gx를 얘로 나눠준 거. 이렇게 있었는데 영상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요 A가 이제 0 이상이라는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 이 라지 fx라는 함수가 어, almost everywhere에서 0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almost everywhere에서 무한대가 아닌 거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한 곳이라도 almost everywhere에서 무한대가 되면 얘가 이제 아무리 작은 값을 곱해줘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측도가 0이 아닌 구간이 있고 함수값이 무한대면 이게 딱 봐도 발산할 것 같거든요.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 조금 노트를 이제 이렇게 만약에 조금 이제 여기 f라는 함수가 이제 x 요런 측도 공간에서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를 편의상 제가 좀 쉬운 발레를 들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이제 셋이 있다고 하고 이제 요렇게 파티션을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x라는 셋이고 여기 E1, E2, E3라고 편의상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가측 함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제 그러면 이 F는 총 이제 크기가 8이겠죠. 일단은 2의 3승 해가지고 8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궁금했던 점이, 만약에 뮤 오브 E3가 0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매저 제로고, 0,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함수 값들은 전부 다, f(x)가 0으로 간다고 하고, 여기에 있는 함수 값들은 fx가 다 0보다 크다고 하고 뭐 사실 매저 제로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그러면 almost everywhere에서 0이 아니잖아요. 얘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적분해 준 거는 0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분한 값이 그 0 이상이라고 0을 초과한다고 해서 almost everywhere에서 0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게 헬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네, 그냥 이건 간단한 발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니까 되게 쉽게 간단하게도 발레를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보장이 안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적분 값이 0이 아니라 해서 almost everywhere에서 0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0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0이 아니어도 이미 함수값이 0 이상인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무한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almost everywhere에서 이제 무한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라도 무한대가 생기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무한대가 생겨버리면 이 함수 이제 적분값 자체가 발산해 버리니까 그래서 아 걔는 안 되는 게 알겠다. 근데 0이 아니다라는 건 조금 깐깐하게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적분값이 0보다 크면 네. 아, F가 almost everywhere 0이 아니다. 네. 지금 이 예시인 거죠. 적분값이 0보다 예, 0보다 크거나. 큰데 그렇다고 해서 almost everywhere에서 0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almost everywhere에서 0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여기에 지금 실제로 이제 almost everywhere에 들어가지만 0이어도 함수값 자체는 얘 때문에 0 이상인 게 보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요 구간이 지금 함수값도 0 이상이고 매저도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매저가 0이 보다 큰 다른 구간, 여기 매저 제로가 아닌 부분, 그러니까 여기 almost everywhere죠, 여기도. 여기는 실제로 함수값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0 이상이라고 해서 almost everywhere에서 전부 다 0이 아니다. 아,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이제 이게 민코스키 부등식이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삼각부등식 만들어낼 때, 그 놈에서 삼각부등식 만들어낼 때 되게 중요하게 쓰이던데 그리고 민코스키 보이려면 헬더 보여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 그러면 증명해서 약간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제 요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이게 0보다 클 거라고. 근데 실제로 0이 되는 구간이 있어도 almost everywhere에서 문제가 없다. 왜냐면 얘가 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혹시나 루딘 책을 한번 봤는데 어 루딘 책도 이렇게 지금 라지 F 라지 G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간단하게 그냥 만약에 이제 라지 F랑 라지 G가 요 사이에 있으면 그 이제 ST 잡아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식으로만 그냥 전개가 되길래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제가 좀 너무 뭐라고 해요? 제가 잘못 핀트를 잡고 있는 걸까요? 다른 분들도 좀 공감은 하시나요? 그러니까 동의는 하시나요?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도 제가 좀 너무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분값이 그러니까 그 양수라고 해서 네. fx가 0 되는 곳에 매저가 제로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네, 그쵸. 네,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그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네, 0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F가 0 되는 그 매저가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그 적분식에서 네. 만약에 그 구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그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던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해 주시나요? 저희가 그 네, 헤더 그 부등식을 볼 때 네, 그 적분 영역을 x로 넣고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만약에 f가 0 되는 곳에서 뭐 f가 0 되는 그 집합을 2라고 했을 때 네, 2에서만 보면은 어차피 그 f랑 g 곱한 거는 그 f 때문에 0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네. LP 놈에 대해서는 한쪽이 0이 되니까 그냥 0, 0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려나 하고 그냥 아, 간단하게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위의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A가 네. 네, 그쵸, 그쵸. 음, 그냥 저기, 일단 그 0 되는 건 저기 넣고, 그냥 둘 다 0 아닌 거에서만 성립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음, 네네. 아,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음. 그래서, 그렇게, 그게 만약에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냥 이 위에로 퉁쳐버리고, 우리 밑에는 그냥 이제 그거, 이제 함수값이 0이 아닌 구간만 볼게라는 말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라는 게 지금 당장 뭔가 좀 짧게 생각해서는 막 이게 좀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음, 네. 근데 그렇게, 근데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almost everywhere라는 게 네, 그 앞에 스테이트먼트에 네, 부정, 그러니까 부정을 만드는 네. 그 셋의 매저가 0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를 다들 하고 계시는 것인지가 앞에 아니면 좀 셋이란 게, 네. 다른 정의가 있나요? almost everywhere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 그러니까 P라는 명제가 almost everywhere에서 성립하면 그 P가 안 되는 집합이 매저 제로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어, 일단 그 교수님께서 그 AE 정의해 주신 거는 어떤 집합이 있어서 그 집합에서 그 집합을 뺀 집합에서 P가 성립하면 P가 성립하고 아,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그 어떤 매저 제로 집합이 있고 그 매저 제로 집합을 제외한 곳에서 P가 성립하면 almost everywhere에서 성립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정의는 하셨는데 그 매저의 컴플리션에서 그 매저의 컴플리션까지 걸어주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근데 컴플리션을 걸면은 그게 제가 말한 그 센스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다고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박광현 쌤님 말씀하신 메저 제로의 정의가 그러면, 어, 근데 저는 네,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간단하게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FP가 0이 아니다 뭐 almost 네, everywhere 이렇게 하면은 네, FP가 0으로 FP를 0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 정의역의 네, 그러니까 프리 이미지죠. 네, FP 프리 이미지 네, 싱글턴 0 그러니까 네, 그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그 집합의 네. 매저를 취했을 때 걔가 0이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0이 일어날 확률이 0이다. 네네. 이런 느낌. 네네네. 그리고 아, 네. 컴플리션을 해주면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센스로도, 네, 될 것 같네요. 만약에 그 컴플리션이 돼 있다 치고 네, 어떤 E라는 집합을 네, F가 0 또는 G가 0이라고 해놓고 X를 E와 E 컴플리션, 이게 컴플리먼트로 네, 해가지고 저 네, 적분을 만약에 본다고 치면 네. 어차피 그 E일 때 적분이랑 E 컴플리먼트 적분일 때로 쪼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컴플리션 안 됐을 때는 왜 이게 그렇게 정의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어, 시- 일단 그 컴플리션을 말씀드린 거는 그 네. 일단 그렇게 하면은 좀 뭔가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었고요. 그냥, 어, 그러니까, 메저 제로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메저 제로를 빠짐없이 다 넣을 수 있다라는 센스인 거죠. 이랑 이 컴플리멘트 두 개로 딱 구분해가지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네네. 음, 아, 그렇네. 그래서 저번에 그래서 메저 제로 할 때 조금 다들, 이거 정의 뭐지 하면서 갸우뚱 했었는데, 막상 저도 이거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거 정의 어떻게 가야 되지라는 게 살짝 갸우뚱 해지더라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스는 컴플리션 안 돼 있다고 보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어, 아, 그러니까 메저 제로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선 전부 다, 어,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정의가 다른 것 같네요. 사실 저는 네, 그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 F의 P승이랑 G의 Q승이 AE에서 0이랑 인피니시, 네. AE에서 0도 안 되고 인피니도 아니면 모든 X에서 그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왜 AE를 그냥 갑자기 모든으로 바꿔도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했었거든요. 아, 요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아, 근데 그냥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냥 적분 이슈에서 그냥 어차피 메저 제로인 부분 뺄 거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걸로 퉁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박강현 선생님 그 디스코드에 적어놓은 설명이랑 비슷하게 저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은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앞부분에서 이게 왜 되지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그러면 뭐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almost everywhere가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지? 라는 것까지 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음. 잠깐만, 7장이었나? Almost Everywhere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영상에서는 컴플리션을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따로 없었나요? 네, 제가 그래서 몇 번 돌려봤는데, 그냥 좀 되게 빠르게 후루룩 넘어가셔가지고, 아, 여기에서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Almost Everywhere. 어떤 n이 있어서, 매저 제로고, p가 얘를 제외한 구간에선 전부 다, 이제, 매저 제로를 제외한 구간에서 전부 다. 근데 그러면 메저 제로가 사실 하나일 필요는 없잖아요. 메저 제로가 이렇게 막 물론 메저 제로를 다 합쳐놓은 엄청 큰 친구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메저 제로 하나 큰 덩어리 말고 전체를 포함 그냥 전체 메저 제로 말고 어떻게 보면 메저 제로도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분할 중에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다 성립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큰 덩어리 그것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것도 갑자기 좀 애매하네요. 그렇게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이게 there exist라고만 돼 있으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단 좀 같이 생각해보고 저도 디스코드에 좀 남기겠습니다. 오히려 얘기하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거에 좀 더 좀 잘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내용 한번 일단 그래서 요거 일단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사실 이후로는 증명은 다들 그냥 뭐 사실 증명이 되게 괴랄했어요. 저 이거 보면서 그냥 아 이거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래서 결국 LP 스페이스라는 게 나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LP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고 그 LP 스페이스에는 놈을 줄 수 있고 L2로 가면 이제 그중에서 특히 P가 2일 때는 내적까지 줄 수 있다. 약간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일단은 그래서 이게 벡터 스페이스랑 이제 놈이 잘 정의되나 요거 한번 보면서 민코스키 부등식이 왜 필요하지라는 걸 좀 이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해봤는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 되는 거는 사실 두 개 보이면 되잖아요. 이미의 스칼라 가지고 왔을 때 스칼라 하나 그리고 벡터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준 것도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고 두 개 벡터 가져왔을 때 두 개 벡터 더해준 것도 이 벡터 공간에 들어가는지 보면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래서 이 LP 스페이스의 정의 자체가 이 절대값 씌워주고 P승 취해준 거를 적분한 게 파이나이트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가 LP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걸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 곱한 것에 절대값 씌워주고 P승 해준 것에 적분값이 파이나이트 한가 요거를 보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P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 두 개를 쪼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 어차피 이거 실수잖아요. 이 실수로 물론 복소수에서도 성립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 개 각각 절대값으로 쪼개내고 피승 붙이고 그리고 얘는 메저러블 펑션의 그 P제곱이니까 메저러블 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전 한참 전에 같이 봤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고 얘가 파이나이트 하니까 어차피 얘도 파이나이트 하고 파이나이트 한 거 두 개 곱해줘도 파이나이트 하니까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 얘 친구는 사실 민코스키 쓰면 바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민코스키 안 쓰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하다가 어디서 오류가 생겨야지 민코스키라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해봤는데 여기에선 당장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좀 느낀 게 잠시만요. 그 이렇게 두 개 더해준 거에 절대값 취하고 피승 취해준 게 이제 부등식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사실 어 2를 곱해주는데 이 둘 사이에서 더 큰 함수 그냥 잡아가지고 이제 2 곱해주면 사실은 원래 그것보다 더 클 거니까 함수값이 그리고 함수값이 더 크면 애초에 그 정의역에 있는 매저는 똑같으니까 그럼 함수값에 의해서 적분값의 차이가 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P를 안으로 집어넣어줘도 무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P를 다 안으로 집어넣어줬고요. P승이라는 걸. 근데 얘는 지금 2의 P승에다가 사실 맥스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뽑아오는 건데 둘 중에 하나 뽑아오지 말고 그냥 이 두 개 다 더해버려 라는 식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 애초에 더한 게 더 클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한 것보다. 두 개를 뽑아오고 그 다음에 요 2의 P승이 바깥으로 나가고 덧셈도 쪼갤 수 있으니까 각각 그래서 쪼개가지고 해주면 얘가 파이나이트하고 파이나이트하고 파이나이트 하니까 파이나이트하다. 그래서 얘는 사실 특정 값이라는 걸 보일 필요가 없고 그냥 얘가 어쨌든 파이나이트 한 것만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냥 바운드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운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 조금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영상 보면서 느꼈던 게 P가 파이나이트 할 때는 그냥 적분으로 정의하더니 갑자기 이 무한대로 가니까 뭐 에센셜 스프리머인가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분이 실질적으로 막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이 생각했거든요. 뭐 다들 좀 공감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적분 얘기하다가 얘만 이상하게 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아 왜 그런지 좀 느낌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인피니트 놈이라는 거는 이제 x에서 이제 컴플렉스로 메저러블 하게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준 거냐면 어 이제 물론 강의에서의 영상에서의 정의랑은 조금 다른데 어
왜 이렇게 했냐면 그 LP 스페이스는 이렇게 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인피니트로 가니까 영상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0 요렇게 봤는데 어차피 이제 컴플렉스로 간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코도메인을 0 무한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카테고리도 통일시켜주고 코도메인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는 그냥 매저 스페이스에서 어, 0 무한대로 가 있는 요런 이제 그 곳으로 갔는데 저는 그냥 컴플렉스로 가고 대신에 여기다가 그냥 절대값 씌워준다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LP 스페이스랑도 정의가 일맥상통해지길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에센셜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럼 뭐냐라는 정의를 봤을 때 인피멈 오브 이 친구인데 뭐냐 하면 어, 그 이 절대값 씌워준 요 f라는 함수의 프리 이미지가 0이 되게 만드는 요러한 구간에서 이게 하여튼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f의 절대값 씌워놓은 요 함수가 almost everywhere에서 베타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센셜 스프리멈이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요 그림처럼 만약에 지금 여기 알파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베타가 돼 있으면 어, 이 베타 이상인 지역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매저 제로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 밑에 나머지 요 부분들만 지금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금 바운드 지켜주는 요 베타라는 인피 이 숫자를 이제 에센셜 스프리미엄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 생각을 좀 해보니까 어차피 만약에 여기에다가 P를 무한대로 보내준다고 하면 여기에 아무리 작은 숫자 들어가도 P 무한대 하는 순간 적분값 그냥 발산해 버리니까 적분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분 말고 이렇게 슈퍼히어로 잡아주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아이고 튕기셨나 보다. 네, 다시 들어.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아, 그 두 번째 조금 제가 공유드리고 싶었던 느낌은, 어, 결국 적분을 통해서 내적을 정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LP 스페이스까지 가면서 느낀 게.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니까 내적이라는 것도 어떤 벡터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의미니까 적분이랑 되게 일맥상통하구나라는 생각이 이거 하면서 좀 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L 인피니트 놈을 측정하고 싶은데, 적분을 통해서는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함수값에 뭔가 상한으로서 이제 그 생각을 하자. 근데 매저 제로인 부분에서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매저 제로 제외한 부분에서 이제 상한값, 상한값으로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함수의 크기를 측정하자라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L 인피니트 놈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지금 요 조건을 바꿔주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fx가 이, 이, 이 베타라는 친구보다 큰 곳에서는 전부 다 0이 되잖아요. 요렇게 그냥 노테이션만 바꾸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가지고 이렇게 한 친구는 어떨 때 만족이 되냐 하면 이 fx라는 친구에다가 이제 알파 곱해준 이제 사실 우리가 얘가 파이나이트인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얘는 사실 뭐냐 하면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지금 두 개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갰고 이제 이렇게 절대값으로 두 개 쪼갰고 근데 그럼 이렇게 쪼개지는 순간 편해지는 게 뭐냐 하면 여기다가 알파 사실 곱해준 거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알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냥 함수에다가 똑같이 그냥 어떤 값 곱해준 거니까 당연히 이 값도 당연히 이제 매저를 측정하면 0이 나와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갔고 얘는 사실 좀 더 쉬웠는데, 그 이제 요 2번 보는 겁니다. 벡터 합이 이제 L 인피니 스페이스에 들어가느냐 봐야 되는데, 그냥 얘가 들어가느냐 보려면, 잠시만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삼각부등식에서 그냥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 얘 각각 지금 얘네들로 바운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벡터 스페이스 되는 거는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놈으로서 잘 정의가 되는가라는 걸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놈 자체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고 물론 P가 이제 무한대일 땐 제외하고 이제 그 파이나이트 할 때는 이렇게 적분으로서 정의가 되는 걸 봤고요. 어, 사실 이것도 보이고 싶었는데 그냥 뭐 잘 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저거까지 가는 게 너무 그 뭐 잘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 좀 애매해서 영상에서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놈이 0이 되면 이제 그 벡터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벡터 자체가 0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almost everywhere에서 0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0 함수랑 사실은 이제 이 almost everywhere랑 그러니까 이 f랑 거리 측정해서 이게 빼준 다음에 놈 측정해주면 0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로서 이제 정의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설명으로 퉁치고 넘어가고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 벡터 스페이스 설명할 때 여기서도 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다시 이렇게 쪼개질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놈의 정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 그냥 그 원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그 스칼라 곱해준 거랑 똑같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 잠깐만 아 여기다가 어차피 이제 이거 다 해준 다음에 P분의 1 이렇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판다라고 넘어갔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조금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이 삼각부등식 보일 때 어 그냥 원래 함수 값도 삼각분식을 만족을 하잖아요. 이 각각 더해준 다음에 절대값 취하는 거랑 이제 각각 절대값 취하고 더해주는 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얘가 만족을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함수 값 자체가 얘가 더 크니까. 근데 어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F의 P승, G의 P승을 제외하고도 다른 항들도 있잖아요. 그 항들을 빼주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성립한다라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곱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F 플러스 P의 제곱만 하더라도 사실 이거 F의 제곱 그리고 2 뭐 F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항이 남잖아요. 요 항이 남는데 얘를 빼줬을 때도 이 부등식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라는 게 만족을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어 민코스키 부등식이라는 거를 굳이 저렇게 어렵게 증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굳이 저렇게 하는구나. 맨 처음에는, 아,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 좀 해보면서, 아, 그래도 요게 돼야지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의 감이 느껴졌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스몰 LP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도 나와가지고, 얘는 실제로 적분해주면 이제 이렇게 그, 시리즈 형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 실제로 말 되겠다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좀 그래도 나름 자명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만 일단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공유드리고 싶었던 건 요거 증명할 때 almost everywhere의 뜻이 뭘까? 요거는 조금 디스코드에도 한번 같이 나중에 생각해보고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남길게요. 그리고 이게 실시간 스터디만 하니까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 이게 당장 막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 못 해내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제가 이번에 좀 한번 이렇게 남겼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거 하나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되는 거, 놈 정의되는 거, 그리고 이 놈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민코스키가 필요했고, 민코스키 하기 위해서 헬도 필요했고, 또 이제 근데 젠슨 부등식이 사용이 됐나? 잠깐만 저 기억이 안 나. 이게 헬 젠슨은 이거랑은 좀 별개인가 보네요. 아, 아닌가요? 익스포넨셜 들어올 때 아, 거기서 그냥 한번 쓰고 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익스포넨셜은 네.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생각을 네. 해봤는데 익스포넨셜은 그 뭐라 하죠? 컨벡시티만 쓰는 거 아니었나요? 가서 컴팩시티를 쓰려고 익스포넨셜을 잡았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아, 네. 아,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거 자체가 쓰이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네. 안 쓰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 젠슨이라 하긴 좀 애매하고, 그, 박강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냥 컨벡시티만 썼다. 라는 얘긴데, 그래서 얘는, 박강 선생님 그래서 그 예시 주신 거 봤거든요. EM 알고리즘 막 할 때 그거, 이제, 지난 시간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응용 사이드에서는 알겠는데, 또 이게 나중에 어디서 필요하지라는 게 조금 안 보여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저는 요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줄 보냈었습니다. 제가 다음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L 인피니티 때문에 시간을 좀 썼었거든요. 처음에 이거 정의 보고 이뭔 소리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함수를 하나 그려서 이게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그냥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승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GX를 그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알파를 찾아주는 작업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봤던 거는 이렇게 만들어낸 그 집합이랑 그 GX가 알파보다 그 AE에서 작아지는 알파들을 모은 거랑 실제로 같아지는가를 집합으로 같은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다면 저희가 뭐 이렇게 한 거를 그냥 얘로 퉁쳐가지고 L 인피니티를 정의할 때 얘의 인피멈으로 정의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개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어, 결국 집합이 같은 걸 보여야 되니까 양쪽 그 보완 관계를 보여야 돼서 S를 그 영상에서 정의한 그 집합으로 하고 S 프라임을 그 이렇게 바꿔놓은 걸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S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알파부터 인피니까지의 그 인버스 이미지의 매저가 0이라는 거고 그러면 얘를 그 n으로 잡으면 x가 n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gx가 알파보다 ae에서 더 작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 a의 정의였으니까 그러면 알파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알파가 S 프라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떤 매저 제로 집합이 있어서 그 x가 매저 제로 집합에 안 들어가면 gx가 알파보다 작다는 거고 그런데 그 g g의 그 알파부터 인피니까지의 인버스 이미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에 얘의 매저는 얘보다 작아야 돼서 그 얘가 매저 제로가 되니까 결국에 그 알파 안에 그 S 안에 알파가 들어간다 해서 두 개가 집합이 실제로 같은 집합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에센셜 바운드라고 하는 게 그 매저 제로 빼고 진짜로 그 그 바운드 시켜주는 그런 숫자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는데 그 이승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LP 스페이스 정의할 때 적분으로 정의하더니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정의를 할까가 궁금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P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얘를 진짜 극한을 보내면 얘가 되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무한대를 집어넣은 건 아닐 텐데 그럼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성립을 해야 이거를 그 P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은 걸로 어떤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의 그 L 인피니티 놈을 m이라고 하면 f가 그 f의 절대값이 결국 f의 절대값이 m보다 작게 되니까 얘 피승을 해줘도 여전히 부등식은 유지가 될 거고 그럼 얘를 x에서 적분해 준 거는 당연히 얘를 x에서 적분해 준 거랑 x를 적분해 준 것보다 작을 텐데 얘는 상수함수니까 그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분의 1승을 해줘야 LP놈이 되니까 P분의 1승을 이렇게 걸어줄 건데 그 결국에 저희가 얻은 게 이 식인데 여기서 P를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사실 그냥 무한대가 돼버릴 거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m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얘가 파이나이트 해야지 얘가 그 p가 무한대로 가면서 얘가 0으로 가면서 얘가 1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유한하다는 조건만 있어주면은 저희가 그 요렇게 어떤 그 부등식을 하나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그 리민프가 이해가 돼야지 그냥 리미트를 m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를 보여야 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m이 지금 그 L 인피니트 놈이었으니까 m 빼기 입실론부터 인피니티까지의 인버스 이미지를 A 입실론이라고 두면은 저희가 지금 fx가 m보다 작은 게 매저 제로에서 성립했으니까 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작은 걸 가져오면 얘는 무조건 매저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적분한 거는 당연히 그 집합을 얘가 x의 부분 집합일 거니까 सब셋에서 봤을 때 얘가 더 작을 거고 그리고 지금 얘보다 얘가 함수값으로 더 작은 상태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할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p분의 1승을 다 해주면 얘가 되고 이쪽에서는 얘가 p분의 1승이 걸리니까 얘가 되고 여기에 p분의 1승을 걸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p를 무한대로 보내려면 보내서 잘 되게 하려면 얘가 무조건 파이나이트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입실론마다 모든 A 입실론이 다 매저가 파이나이트여야 되니까 결국에 이거를 좀 한 번에 잡아주려면 그냥 깔끔하게 원래 매저가 파이나이트하다고 해주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여기다 걸어주면은 이 식에서 P를 극한을 보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파이나이트였고 얘가 P가 무한대로 가면서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결국에 1로 가서 이 식이 성립을 하고 그럼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될 거고 그러면 얘랑 얘를 합쳐가지고 결국에 극한을 계산을 해준 게 m이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매저만 그 전체 집합의 매저만 유한하다면 그 실제로 그 L 인피니트 놈이 LP 놈의 극한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근데 혹시 네, 그 림숲이랑 리민프 잡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어, 어, 혹시 이게 어떻게 림숲이랑 리민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저희가 이걸 볼 때 네. 아, 네네. 이거랑 이거를 네.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어, 여기서는 네. 그, 좀 끼워 맞춘 감이 없지는 않은데 네. 얘가 지금 얘보다 작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그러니까 어,
그냥 리밋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근데 뭔가, 음, 음, 제 생각인데, 그냥, 이게, 그 위에 림수권 어차피 증가함수긴 하고, 밑에도 감소함수긴 하니까, 그냥 저렇게 얘기해도 되려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차피 그럼 증가함수면, 같잖아요. 뭐지, 림수비나, 림이나, 그냥 리밋이랑 네, 되네.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는 같습니다. 저도 좀 깐깐하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생각을 했는데,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일단 극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네,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뭐, 네. 음, 어. 그래서 일- 근데 어떤 센스에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네, 어차피 이게 막 저희가 깐깐하게 보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랑 뮤 오브 x가 파이나이트하다라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 어, 음, 잠시만요. 근데 애초에 뮤 오브 x가 만약에 발산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문제가 네,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애플을 그 이런 걸로 만약에 네, 그 실수해서 그 네, 블루뱅 배저로 생각을 하면 얘는 1이 돼야 되지만 그쵸.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음, 그런 걸 좀 막으려고 네. 이런 게 좀 그 전체의 매저가 유한한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전 약간 말씀하신 거 생각 들었던 게 어차피 적분을 통해서 그, 측정을 하자라는 그 센스에서 이제 온 것 같은데, 적분 값이 그러면 파이나이트 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필요한데, 적분 값이 파이나이트 하려면 애초에 매저 자체가 파이나이트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이거는 막 흐름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래가지고 그 전체 매저가 파이나이트 하면은 진짜 극한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그냥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이것도 사실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곱해주는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P가 뭐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얘가 파이나이트 하니까 다 괜찮다는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음, 그렇구나 하는 좀 생각을 했고요. 사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그 제가 좀 궁금했던 거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편했던 게 그 헤더 이니퀄리티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저는 한 번도 어떤 똑같은 벡터를 두고 다른 놈으로 뭔가를 두 개 다르게 재서 어떤 부등식을 봤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헤더 이니퀄리티는 뭐 P랑 Q라는 각각에서 놈을 계산해가지고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 놈이 달라졌다는 거는 그냥 기준이 다른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아, 그냥 딱 영상만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민코스키 하려고 헬도 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민코스키에서는 피 고정해 놓으니까 뭐 문제 없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들었던 생각이 그 컴백스 펑션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정의가. 근데 이거 갑자기 왜 하는 거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민코스키 이니퀄리티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제 노음을 적분으로 정의했을 때 삼각부등식을 만족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그러한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헬더도 만들어내고 그 정의하는 과정에서 컴백스도 나오고 그 과정들이 너무 저는 반대로 야, 이 참 이거를 나는 이런 난해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아, 들었던 생각, 물론 교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증명에 압도되지 말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상상한 게 있고 나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과정으로서 사실은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적분을 통해서 이제 그 함수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적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벡터 공간처럼 만들어내서 그럼 이렇게 하려면 요러요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뒤로 이제 백월드로 이제 이런 증명들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되리라는 사실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 좀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이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은 흡수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 제 단계에선 완벽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되게 여러 사람이 뭉쳐가지고 머리 싸매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저도 뭔가 네. 그 당시에 막 만들어질 때 유행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함수를 벡터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던 게 뭔가 좀 이제 어, 어, 우리가 찾고 싶은 뭐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뭐 옵티마이즈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되게 이렇게 그 뭔가 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찾고 싶은 옵티말한 답이 있고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뭐 물론 그 옵티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안다고만 했을 때는 이렇게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게 생긴 거니까 되게 유용하겠다라는 생각과 그런 거 좀 익숙한 선형대 수학의 이제 또 대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더 그래도 처음에 저는 그래서 민코스키 헬더 이 부등식 이 증명에 되게 압도되고 되게 무슨 이거 되게 식도 사실은 이게 적분이라고 지금 하고 놓고 보니까 이제 좀 그럴듯한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보기만 하면 이거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쉬운데 그래서 좀 되게 한편으로는 좀 더 빨리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도 더, 그,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 그 LP에서 P가 바뀔 때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 그 정의로는 P승해서 적분한 게 유한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어떡하라고 살짝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 실제로 L1이랑 L2에서 어떤 함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도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뒤를 보면 좀 더 편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헬더가 그냥 이 단독으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예시도 한번 보면 좀 더 말씀하신 그 센스에서 좀 공감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뭐 그냥 lemma 수준인가? 라는 생각만 해가지고. 들리시나요? 어,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디서 물음표가 찍혔냐면은 헬더 증명할 때 이제 A가 무한대랑 0이라 이 두 상황을 가정하던데 이 A가 0인 부분에서 요 F의 P제곱의 적분이 0이면 얘가 almost everywhere 0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이 전 영상에서 이 이런 게 내용이 나왔었나요? 이제 적분이 0이면은 F가 0이다 이런. 근데 네. 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영상에서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다고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물음표가 찍혀가지고 이걸 한번 논증을 해보자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알 것은 없는데 얘가 0이면 사실 얘 적분할 때 얘 심플 어프로스메이션을 생각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가 보여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얘를 뭐 시그마 그러니까 실제 적분에서 뭐 적분을 한다 하면은 이러한 함수열을 생각해서 논 네거티브고 메저러블이고 F를 향해서 점점 증가하는 이런 심플 펑션의 시퀀스를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LMCT에 의해서 지금 이 리미트를 안팎으로 빼줄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심플 펑션의 적분의 리미트가 0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그러면은 f가 0, a이다. f의 p제곱이죠. 얘를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이고 싶은 것이 음,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컴플리션을 했다고 가정하고 f의 p가 이제 0이 아닌 그러한 집합의 매저가 0이다. 즉 이것의 부정인 얘가 almost everywhere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이 집합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어진 컨디션이 이거니까,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왔고, 얘를 실제로 적분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얘는 심플 펑션이니까 어떤 유한계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fn이 ai 어, 시그마 i는 1부터 어떤 유한한 숫자 kn n에 의존되는 어떤 유한한 숫자 kn에 대해서 kn만큼 숫자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i, n 곱하기 1의 어떤 메저러블 셋에 대해서 이렇게 fn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적분한다는 것은 얘를 적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고, 그리고 걔 리미트를 이제 얘를 이제 풀어 써주게 되면은 어떤 개수랑 어떤 그 개수들을 만들어주는 그 밑변이죠. 밑변의 매저랑 곱해가지고 더한 그런 수열의 극한이 0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살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음, 네, 그래서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은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f가 지금 어디 갔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ai, n이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이 적분 단계에서 다 없어졌겠죠. 왜냐면은 얘를 지금 적분한 건데 얘가 0이었으면은 애초에 적분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AI, K 이 놈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 I, N이라고 하는 것이 요 함수에 대해서 얘, 얘 프리 이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얘가 이제 FNP라고 했을 때 요 높이가 지금 A, I, N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 높이를 만들어 주게 되는 요 녀석이 이제 A, I,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제 합집합 A, I, N을 해주게 되면은 I는 1부터 Kn까지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결국에는 어, FNP의 X가 0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0보다 사실상 크게 되는 그러한 그런 X들을 모아준 집합하고 요 A들을 싹 다 합집합한 거하고 같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열의 합의 극한이 0이라는 것에서 그리고 얘가 양수라는 것에서 결국엔 얘가 0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맥스가 들어간 거는 음, 이 KN에 대해서 좀 의존성을 어떻게든 덜어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 FN이라는 게 이제 이 계단의 결국엔 이 계단의 숫자가 K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인데 걔네들 중에서 이제 걔네들 각각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n은 1이라고 얘가 n은 2라고 했을 때 이 서로 다른 n에 대해서 요 심플 어프로시메이션 펑션의 그 계단수가 같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요 어떤 계단이 나눠지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요 매저가 가장 큰 애를 뽑는 거죠. 어떤 고정된 n 지금 n을 고정을 하고
이제 계단 나눠진 구간들 중에서 메저가 가장 큰 놈,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뽑는다 했을 때 걔의 길이가 그러니까 측정이 0으로 간다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0으로 갈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일단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fn의 p제곱이 0이 아닌 녀석들을 모두 모아준 것이죠. 그 집합이 사실상 얘랑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가 리미트 n의 fn의 p제곱 스탑 제로니까 이 리미트를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은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를 그냥 합집합 n을 해줄까 아니면은 뭐 리미트를 씌워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전 리미트를 선택을 한 게 왜냐하면은 요 지금 연속성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그냥 리미트를 썼습니다. 그 다음 스텝부터.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각각의 뮤를 취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 뮤가 이 뮤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컨티뉴이티에 의해서 리미트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그죠? 이제 아까 A랑 지금 AN이 계단의 그 밑변을 다 모아놓은 애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 디스조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조인트이고 그래서 에디티비티 시그마 에디티비티에 의해서 시그마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모든 i에 대해서 그 맥시멈을 취해주는 값 그리고 지금 요 녀석들을 좀 풀었으면은 1n부터 u a의 kn 그러니까 계단의 개수 컴마 n 요거니까 결국 더해주는 개수가 kn개가 돼가지고 kn개의 요 각각의 맥시멈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kn을 곱해준 것도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극한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익스텐디드 리얼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발산하고 수렴하고 이런 걸 따질 것 없이 그냥 분배를 시켜줬습니다. 리미트를. 그래서 리미트 지금 요 분배를 시켜줬고 그리고 이 모양은 아까 저희가 본 요 모양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가지고 얘가 0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얘는 뭐 무한대가 됐든 어떤 상수가 됐든 0하고 곱하면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가지고 얘가 그리고 뮤를 취해준 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사이에 껴가지고 해서 얘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이는 거는 FP가 0, A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F0, A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F 곱하기 G가 0, A인가? 이것도 볼 예정. 그래서 그냥 집합으로서 이 조건하고 컨디션하고 이 컨디션이 사실은 동치이기 때문에 집합으로서 얘네들이 같고요. 그리고 FG가 0이 아니려면은 얘가 0이 아니고 그리고 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얘 혼자서 준 조건이 덜 빡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F not 0 and G not 0 이렇게 되니까 이 G not 0이라는 조건이 더 빡세게 들어가서 집합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다 뮤를 각각 씌워주면은
요 순서를 보존하니까 뮤는.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얘 뮤도 0 되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도 0 되고. 그래서 almost everywhere 얘도 얘 두 녀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그 F 곱하기 G가 not 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F도 G,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0이랑 헷갈린 것 같아요. 은 0으로 봤을 때는 부등호 반대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헷갈려가지고 이게 낮 0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뮤 이렇게 뭐 보이려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들은 다 같은 것 같고요. 또 어, 네. 저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메저 제로 인셋들을 이렇게 포인트를 뽕뽕뽕 이렇게 뚫어놓고 이제 얘네들을 싹 다 제외한 그런 연속적인 어떤 부드러운 곳에서 그때 스프리멈을 취했을 때 얘가 에센셜 스프리멈이 된다. 그래서 실제 스프리멈은 얘지만 이제 에센셜 스프리멈은 얘요뽕 뚫린 얘가 되겠다. 그래서 얘랑 다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리고 얘가 영상에서 얘가 세미놈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놈이 되려면 F가 진짜로 포인트 와이즈 0이어야죠. 이미의 오메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센스는 almost everywhere 0인 센스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어떤 이런 이러한 관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얘가 세미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미놈은 이제 그냥 놈인데 이 조건을 뺀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0이지만 x가 0이 아닌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이런 놈을 세미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그러니까 세미놈을 놈으로 승격을 어떻게 보면 좀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전체 공간을 어떤 룰셋으로 잘라주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이런 LP 스페이스에서 뿐만이 아니고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상황과 또 되게 다양한 데서 쓰이더라고요. 이런 트릭 같은 게. 그래서 이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하고 그리고 세마이 유니트 쿼드라틱 폼을 어떻게 어, 포지티브 얘를 어떻게 PD 쿼드라틱 폼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체 K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어떤 맵이 있는데 Q라고 하는 것은 V에서 K로 가는 함수이고 얘가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바이리니어 시메트릭 폼이 존재해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를 쿼드라틱 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얘를 어떤 일종의 내적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걔가 이제 V랑 V 넣었을 때 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이제 얘 너무 스퀘어가 되고 걔를 이제 QV라고 쓰고 있는 건데 걔를 좀 더 일반화를 시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B가 이제 사실 내적이 되려면은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하는 조건이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말고도 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조건 빼고 그냥 요 두 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만 지금 정리를 해놓고 걔에다가 어떤 그 이 B라고 하는 내적이 아닌 어떤 대상에다가 똑같은 대상 두 개를 넣었을 때 요거를 이제 QV라고 하면은 얘가 쿼드라틱 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건인 PD라고 하는 조건을 끼워 넣어줄 차례예요. 그래서 이 PD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아까 봤던 바이리니어 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겠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분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적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리니어 폼 어떤 행렬? 아 그죠. 근데 이제 내적은 행렬이니까 어떤 행렬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포지티브 데피니시라고 하는 개념을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고 또 펑션 뭐 어떤 함수에도 적용시켜줄 수가 있고 커널 매트릭스 아니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Q랑 또 오퍼레이터 이런 갖가지 것에다 다 붙는 그런 범용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정의가 된 거지 얘네들을 싹 다 통합해서 뭔가 얘기하는 그런 건 위키피디아를 쳐봤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말해주는 거는 그 이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일관적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거리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 얘가 0이면은 x가 y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봤던 QV라고 하는 놈이 어떤 바이리니어 폼 VV가 되는데 얘는 아까 봤을 때 PD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QV가 0이지만 V가 0이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불러올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디스턴스 펑션을 이제 XY라고 했을 때 Q, X, Y의 루트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아는 어떤 센스로서 X 빼기 Y의 제곱 놈스퀘어로 Q를 그냥 놈스퀘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는 그냥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빼기 Y 그러니까 그냥 놈이 유도하는 매트릭이죠. 그런데 얘가 0이라고 해서 X가 Y랑 같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제 PSD라고 하는 조건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 이제 PD가 되어야만 요, 요 임플리케이션을 성립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 PD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걸 이게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이라고 하는 것을 쿼드라틱 폼에 대해서 장착을 시킬 건데 어떤 Q 쿼드라틱 폼 Q에 대해서 얘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또는 세마이 데피니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임의의 V에 대해서 얘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PSD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많이 본 듯한 게 예, 행렬의 PSD를 얘기할 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적에서 저희가 많이 봤던 그런 비슷한 것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를 PD로 승격을 시켜주려면은 요 조건까지 아까 저희가 봤던 어떤 놈 제곱이 0이지만 뭐 V가 0이 아닌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놈 제곱이 0이면은 V가 0이 될 수밖에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조건까지 붙여주면은 이제 PD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PSD만으로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로서 이제 V가 0으로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을 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PSD라고 하는 게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함수를 변형하지 않고 요 q의 정의역 v를 바꿔줌으로써 저희가 코션트 n을 이제 취할 거죠. 이 행위를 함으로써 얘를 어, PD로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V 코션트 커널 Q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잘 정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체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뭐 룰 또는 그런 걸 따와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요 Q에 따라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러니까 놈 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벡터들을 싹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냥 커널 Q인 거죠. 그래서 다음은 V를 N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커널 Q. 그렇게 되면은 이 요 안에 있는 원소가 이제 이렇게 적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뭐라 해요? 그 레이블에 의존되면 안 되니까 이 새로 정의한 Q라는 것이 그래서 Q 틸다를 정의할 건데 V 코션트 N에서 K로 가는 녀석이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냥 요 속에 있는 대표원을 기존의 Q에다가 그냥 넣어주는 녀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같은 그러니까 동치류로서 같은 그 두 대상이 Q 틸다에 넣어줬을 때도 같다. 따라서 얘는 뭐 잘 정의된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얘가 얘 위에서 Q 틸다라는 녀석이 이 동치류의 집합 위에서 잘 정의가 되고 얘가 0이라는 것은 사실상 동치류로서 V가 0과 같으니까 얘는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V 퍼센트 N에서. 그래서 얘가 이 V 퍼센트 N에서 포지티브 데피닛이 되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 또한 이렇게 유도를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명상에서 정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랑 같은 내용인 거, 이거를 포괄하고 있는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놈은 다 쿼드레틱 폼인가요? 놈은 그렇죠. 잠시만요. 놈 정의가 잠시만요. 써볼까요? 물 주어지고 얘는 V에서 R이죠. R로 가는 앤데 뭐 양수겠지만 당연히 번째로 뭐 이해 성립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얘가 이제 PD죠. PSD가 아니고 이제 요 조건까지 있으니까 PD인 거고 두 번째로 삼각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삼각분형식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쿼드라틱 폼이려면은 어떤 시메트리 라인이요? 이게 동치 정의가 있었는데 요게 동치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 두 조건 만족시키면은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냥 내적을 주면은 될 것 같아서. 근데 내적이 리얼에서는 바이리니어가 될 것 같은데 그 컴플렉스에서는 컨주게이트 리니어였나?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었나? 저 기억이 잘 안 나. 아,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놈이 어, 잘 정의되는 거 보면 어, 컴플렉스에서는 바이리니어는 아니지만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뭔가 그 포괄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봐가지고 네. 쿼드라틱 폼이라고 많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막상 건드려 보니까 다루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예를 음. 들어서 지금 요 동치정이랑 얘가 진짜로 동치인가 확인을 해보려 했는데 지금 이 조건을 다루는데 계산이 막 한 무더기로 나와가지고 어 이게 듣는 거랑은 다르게 좀 꽤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꽤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은 게 예시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네,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는 이 공분산이랑 그러니까 사실상 시메트릭 바이리니어인 대상이 되게 많잖아요. 뭐 행렬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내적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행렬 내적 이런 것뿐인데 이런 대상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똑같은 거 두 개를 집어넣는다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걔네들을 통해서 뭔가 그 단일 원소 V에 대한 어떤 값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욕망 같은데 이 쿼드라틱 폼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뭔가 그, 그, 어, 어, 좀 연관이 되면서도 또 완벽하게 연관이 있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선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리니어에 해당하는 저 내적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놈을 정의하는데 지금 이제 측도론 하면서는 느낀 게 반대로 놈을 정의하고 그중에서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특수한 친구는 이너 프로덕트도 정의할 수 있어라는 걸로 가니까 뭔가 이게 방향이 좀 반대인 느낌도 들어서 그래서 어 그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제 소개해주신 저런 내용들이 좀 이제 되게 잘 이렇게 그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측도론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놈이 먼저 튀어나온 다음에 이제 바이리니언 친구를 또 이제 그중에서 특히 이제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특수한 친구는 이너 프로덕트라는 바이리니어한 펑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 네, 그런 센스에서는 어, 네. 살짝은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매몰되면 또 모를 네, 조금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스코프를 좀 더 네. 놈부터 시작해서 좀 더 줄여나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내적보다도 큰 네. 얘기니까 네, 네, 네. 좀 벗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네. 네. 근데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좀 참고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이런 비슷한 파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분명히. 나중에 교수님도 선형대 수학을 좀 더 보게 될 거다, 나중에 오히려.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 내용 할 때는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뭐였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막 파스티브 세마이 데피닛 막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막 사실은 저 용어가 정확하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녹화 없이 조금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